받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가 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 이게 그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거 봤는데 오늘처럼 제가 오늘 공기업 사장님들 정말 그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장으로서 한번 이 공기업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그런 의욕이 오늘 보이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공기업 사장님들 제가 보기에는 의욕이 없어요. 그냥 임기 동안 여기 아무 탈 없이 그냥 온 거 그냥 매니저에서 그냥 끝마칠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지. 공기업 이 적자가 얼마나 지금 이 하루에 이자만 해도 얼마씩 나가는 이런 공기업들 운영을 보고 정말 대통령부터 지금 다 나서서 이거 공기업 개혁하겠다고 이거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대답하시는 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맥혀서 이게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적인 얘기를 좀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해요. 사장님들 답변이. 정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 돌아가셔서 내가 있는 동안 이 기업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뭐가 막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뚫어보고 이건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석탄공사 사장님, 네, 인계 끝나셨죠? 예. 근데 우리 몽골 석탄광산 300억 투자해갖고 누적 손실이 200억이라면 이건 망가진 거죠? 네. 제가 답변을 길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다 하는 내용이니까. 2010년에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세계 유연탄 가격이 곤두박질 칠 거를 예측을 못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제 석탄 가격이 하락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2013년 부임하셨을 때 2010년 당시에 상황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몽골 석탄 광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면서 예. 이런 판단을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 판단으로 이건 더 이상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럼 제가 또 질문 저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부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2010년 말에 사업계획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11년에 세계 유연탄 가격이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졌는지 혹시 어떤 그 당시에 소위 MB 정부 시대에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외압은 전혀 없고요. 없다. 국내탄 생산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해외 탄광 개발을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사장 할 때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많은 탄광을 다녀봤는데 너무 조급하게 이거는 좀 서둘렀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부임하신 후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임기가 끝나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사장께서 부임하셔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조치 결실은 못 얻었지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 군데에다가 매각을 우선 99%를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두 군데 캐나다나 영국 이런 데 두 군데는 다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중국 컨소시엄 업체에서 매수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달 중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이 국감 현장에서 그 설명을 국감 현장하고 상임위하고는 달라요. 국감은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도 지적을 하고 잘한 것도 이건 잘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의원들 우리 잘 몰라서 지금 사장한테 설명드리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감 자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내가 사로 와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그거는 정말 조금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우리 광해공단 이사장님 그 옆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 또 출자한 데 6군데죠?
6군데 중에 4군데가 지금 적자가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가 지금 250억이나 투자를 250억 투자는 아직 안 했고요.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네, 250억 출자를 한 중에서 지금 그 60억 정도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적자 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한 5년이 지났는데 네, 네. 5년 동안에 이 자료 화신이라는 데가 사업 아이템조차도 지금 발굴하지 못하고 오픈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제가 13년에 취임을 했을 때 사업 방향이 잡혔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리조트 사업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지금 하는데 지자체와 저희 관계가 이런 협의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투자를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5년 동안 아이템 발굴 같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개개인의 지금 명령을 좀 불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제 뭐 없이라고 하니까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비상인 감사, 비상인 감사 자꾸 말이죠. 이렇게 회사가 운영되는 걸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네. 이게 문제가 되겠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잘 취하십니다. 네. 국가의 구조조정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 출신 송기현 의원님. 국회와 꼭 이렇게 한전을 들여다보고서 한전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내가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비리의 온상이 돼 있고 또 적자의 누적이고 또 신용 등급도 계속 떨어지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전을 보면서 또 이렇게 겪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한전이 완전히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불신의 대상이 된 걸 한번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전 비리 말이죠. 이 간부에서 직원까지 또 금품 수수에서 카지노까지 도대체 이 총체적 비리의 원상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가고 있는데 한전 비리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퍼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에 작년 저희들이 배정공사 감독 직원들의 협력회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그거 다 위해서 아는 얘기니까 예. 그거를 저도 그거 다 자료가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네. 이 한전 비리가 지금 간부부터 직원까지 퍼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인식을 같이 근데 뭐, 하십니까? 다르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꼭 이건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비리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비리가 나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뭐 순환 보직이라든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 순환 교육이 뭐 없었습니까? 아주 마찬가지로. 순환 보직은 좀 없었던 게 이 한전에 있습니다. 감사실이 있습니까? 예, 감사실이 있습니다. 예. 있는 건 저도 아는데 네. 정말 감사실이 제 기능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기동 처리한 거 감찰 보니까 예. 전부 손방맹이에요. 도대체 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이 고작이더라고요, 보니까. 손방망이 감사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크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체 감사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 네. 이런 인식을 사장께서 분명히 하시고 이런 비리가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 사죄드리고 이 좀 더 국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네. 사장님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비리 척결에 나서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불신의 제1호가 한전의 비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전이 제가 아는 정보투자기관 중에 가장 으뜸이 저는 한전이라고 저는 공직생활 할 때도 그러고 지금까지 느껴왔는데 네. 한전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리의 원상이 됐냔 말이에요. 제1의 정보투자기관이 말이죠. 이건 사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간부들 전부 반성해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정권 말기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 모랄 해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자체가 중심이 되셔서 정말 비리만큼은 이거 척결돼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직원들한테 천명하시고 네, 실제로 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 번째 좀 생각하는 불신은 내 봉급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장님 봉급을 보니까 공공기관 선진화 때문에 그 2009년에는 1억 9,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에 다시 3억 수준이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 제가 그때 있질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누구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담당 본부장 나와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정부 경영평가에 따라서 환경경영본부장입니다. 평가에 따라 가지고 그 지급률이 다르니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간에 따라 가지고 또 근무 연수에 따라 가지고 지급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급 차이.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공공기관 선진한다 해갖고 2008년에 3억 2천 하던 것을 1억 9천으로 감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장님의 봉급이 말이지. 다시 3억대로 다시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유가 다 있겠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1년 또 눈 가리고 아웅하더니 금방 또 뭐 3억으로 올려놨네. 이렇게 인식이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국민의 불신의 원인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일을 잘해서 정말 성과가 좋아서 큰 대기업만큼 연봉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이나 상임감사나 여기 보면은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걸 국민들이 누가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나는 그거보다는 정말로 이런 비리가 나는 원인 중에 정말 밑에 직원들이 월급이 좀 적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에 계신 분들이 상호 하박의 정신으로 위는 좀 적게 받고 말이죠. 밑에는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좀 모범을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비리를 내가 척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라도 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정전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정전 사고를 일으켜서 산업단지 피해를 입었는데 한전에서 정전 피해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상 시청에 들어오면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한전 입장을 압니다. 약관에 따라서 하는 거, 소송에 의해서 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거를 또 국민들이 불신하냐면요. 지금 이런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것은 지금 없어요. 지금 예컨대 지난 6월에 충남 아산 천안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11분간 정전된 거라든지 네. 또 작년에 여수 울산 산업단지에 정전된 거라든지 대해서는 그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났는데도 보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9.15 정전 사태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지경부에서 9.15 정전 사태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나섰어요. 그랬더니 일부 보상금을 분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의 이 문제로 발생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약관이나 소송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지경부가 나서니까 9.15 정전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모습을 양면성을 보고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당하다고 보겠어요? 이건 불신이 더 깊어진다고 보겠어요? 저희들은 뭐 원래 정전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다 한전 책임이라는 그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제가 합니다. 여수 오늘 담당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사장님의 구체적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메모하셨다가 네. 회사에 돌아가셔서 정말 이것이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는 거냐, 제가 지적하는 게 부당한 거냐 판단을 잘 하셔서 제 얘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과감하게 고쳐가 주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잘 또 알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전기요금 산정이라든지 또 해외 투자하는데 자회사도 콘소시엄을 구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네. 한전하고 콘소시엄 구성하면 오히려 가서 신용 든 것도 낮아서 말이지. 이게 어떻게 자회사가
한전하고 콘소시엄 하는 것도 회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전을 제대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정기요금 산정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국민들이 불신에 생각하는 한전 부상을 몇 가지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 말고도 소장님 생각하시는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그냥 대답하는 걸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한전이 정말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사장님부터 과감하게 한번 해주십사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네, 근데 우리 몽골 석탄 광산 300억 투자해갖고 누적 손실이 200억이라면 이건 뭐 망가진 거죠? 네. 제가 답변을 길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다 하는 내용이니까. 2010년에 사업 계획서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세계 유연탄 가격이 곤두박질 칠 거를 예측을 못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국제 석탄 가격이 하락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2013년 부임하셨을 때 2010년 당시에 상황이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몽골 석탄 광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면서 예. 이런 판단을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 판단으로 이건 더 이상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형성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럼 제가 또 질문, 예. 저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묻는 것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부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 2010년 말에 사업 계획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2011년에 세계 그 유연탄 가격이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면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 계획서 만들어졌는지 혹시 어떤 그 당시에 예. 소위 MB 정부 시대에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은 그 외압은 전혀 없고요. 없다. 예. 국내탄 생산만으로는 그 재무 구조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그 해외 탄광 개발을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사장 할 때도요.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많은 그 탄광을 다녀봤는데 그 너무 조급하게 이거는 좀 서둘렀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은 예. 부임하신 후에 예. 이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임기가 끝나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3년 동안 우리 사장께서 부임하셔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예. 어떠한 조치를 취했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조치 결실은 못 얻었지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 군데에다가 그 매각을 우선 99%를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 캐나다나 영국 이런 데 두 군데는 다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중국 컨소시엄 업체에서 매수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달 중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가격이 이 이제 국감 지금- 현장에서 그 설명을 국감 현장하고 상임위하고는 달라요. 네네. 국감은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도 지적을 하고 예. 잘한 것도 이건 잘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의원님들 우리 잘 몰라서 예. 지금 사장한테 설명드리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감 자리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내가 사장으로 와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저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그거는 정말 조금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우리 광해공단 이사장님 그 옆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출자한데 6군데죠? 네. 네. 6군데 중에 4군데가 지금 적자가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가 지금 250억이나 투자를 250억 투자는 아직 안 했고요.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400,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네, 250억 출자를 한 중에서 지금 60억 정도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적자 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네, 네. 5년 동안에 이 자료 하시라는 데가 사업 아이템조차도 지금 발굴하지 못하고 오픈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네. 제가 13년에 취임을 했을 때 사업 방향이 잡혔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리조트 사업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지금 하는데 지자체와 받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가 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 이게 그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거 봤는데 오늘처럼 제가 오늘 공기업 사장님들 정말 그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장으로서 한번 우리 이 공기업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그런 의욕이 오늘 보이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공기업 사장님들 제가 보기에는 의욕이 없어요. 그냥 임기 동안 여기 아무 탈 없이 그냥 온 거 그냥 매니저에서 그냥 끝마칠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지. 공기업 이 적자가 얼마나 지금 이 하루에 이자만 해도 얼마씩 나가는 이런 공기업들 운영을 보고 정말 대통령부터 지금 다 나서서 이거 공기업 개혁하겠다고 이거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대답하시는 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맥혀서 이게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적인 얘기를 좀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해요. 사장님들 답변이. 정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 돌아가셔서 내가 있는 동안 이 기업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뭐가 막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뚫어보고 이건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석탄공사 사장님, 예, 네, 인계 끝나셨죠? 예. 저희 관계가 이런 협의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숫자를 지금 숫자를 했는데 5년 동안 아이템 발굴 같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개개인의 지금 명령을 좀 불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에서 이제 뭐 없이라고 하니까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비상인감사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운영되는 걸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 을 출신 송기현 의원님. 국회 와갖고 이렇게 한전을 들여다보고서 한전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내가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비리의 온상이 돼 있고 또 적자의 누적이고 또 신용 등급도 계속 떨어지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전을 보면서 또 이렇게 겪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한전이 완전히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불신의 대상이 된 걸 한번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전 비리 말이죠. 이 간부에서 직원까지 또 금품 수수에서 카지노까지 도대체 이 총체적 비리의 원상이